안녕하세요. 마더텅 고등수학 강의 우수종입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려면 빠밤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 자, 2차 방정식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배웠죠. 거의 그 내용과 흡사한데요. 새로운 공식들 몇 개 추가적으로 등장하고 거의 변함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틀이 중요한 겁니다. 이 기본 틀에서요. 빠져나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기본 틀을 좀 튼실하게 단단하게 좀 잡아두시는 걸 여러분들 좀 지향하셔야 됩니다. 지향. 자,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에요. 첫 번째 내용은요. 중학교 형태입니다. 중학교 개념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의 풀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방법 뭡니까?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였죠. X자 인수분해 우리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앞에서 이미 다 해왔습니다. 우리가. 복수수까지 가면서. 두 번째가 근해 공식을 이용한 풀이였어요. 그래서 근해 공식만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게 있었을 때 근해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공식이 있었죠. 근데 얘만 있었어요? 아니었어. 누구도 있었어. 짝수 공식도 있었습니다. 짝수 공식은 누가 짝수일 때? 요 b가 짝수일 때 쓰는 공식이었고요. 짝수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녀석이었어요. 선생님 b 다시가 뭔데요? b 다시는 2분의 b를 b 다시라고 했었죠. 그럼 이 공식은 어떻게 나온 건데요? 그냥 요 녀석을요 2로 나눠주면 요 공식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공식의 유도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중학교 때 다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유도까지는 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근해 공식, 짝수 공식.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암기한 사람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전 헷갈려요. 한 개만 외울게요. 그래, 그러면 한 명만 외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만 외워라! 라고 해서 선택적으로 암기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안 돼. 이제 고등학교 가면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요. 짝수 공식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필수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요. 짜잔. 자, 그러면 왜 갑자기 2차 방정식을 한 번 더 배우나요? 라고 할 텐데요. 이유는 간단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게 있었잖아. 근데 우리가요. 중학교 때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됐어요. 얘 안 되는 거였다고. 하지만 우리가 바로 직전 단원에서 복소수 단원에서 뭘 배웠죠?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간 것도 상관이 없어. i라는 애를 만들면 되는 거였거든. 허수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학교랑 고등학교 과정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간단해. 허수인 근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i가 포함되어 있을 때의 근을 허근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2차 방정식의 근들은 실수체계였죠. 실존하는 숫자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애들은 실근, 실수인 근을 실근이라고 하고요. 허수인 근을 허근이라고 해서 이제 루트 안에 음수가 있어도 돼. 한마디로 근해 공식 했을 때 음수가 나왔으면 이상했는데 이제는 이상한 게 아니다. 그런 녀석들을 허근이다 라고 부를 거니까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새롭게 나온 건 이 허근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넘어가서 문제를 잠깐 봅니다. 인수분해 한번 연습하는 거죠. X자 인수분해 합니다. 얘 어떻게 돼요? 1, 1, 2, 3대 둘 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였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6 나오고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X는 2 또는 4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합차 공식이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이야. x는 마이너스 2 또는 2다라는 거였습니다. 쉽죠? 넘어가세요. 자, 2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 나왔어요. 인수분해 하려고 했더니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돼? 근해 공식 써야죠. 근해 공식 써볼게요. x는 2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 되는 거였죠.
선생님 저는요 이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뒷부분 배우면요 요 지금 얘는 A가 1인 거고 B가 마이너스 1인 거고 C가 1인 거잖아. 이렇게 쓰고 가셔도 되는데 뒷부분 가면 이렇게 쓸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고 계산이 복잡해져. 그러니까 안 된다라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다 쓰고 가셔도 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다 쓰면서 가시면 안 됩니다. 시간 없어서요. 시험 문제 다 못 풀어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a랑 c 곱하니까 1이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인데 루트 안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네요. 마이너스를 뭘로? i로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근이 나오는 거야? 허근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어떻게 보면 본격적이에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고요. 첫 번째 배울 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는 겁니다. 이 판별식은요. 별표의 개수가 3,000개도 아니고 3만 개도 아니고 진짜 우와! 어떻게 보면 고등수학 상에서요. 가장 중요한 공식 한 명 뽑아라 라고 했을 때 언급되는 게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판별식일 거야. 판별식은 진짜 중요하고요. 앞으로 수학에서 평생 쓸 거고 이 판별식은 지금도 배우고요. 그 다음 단원에서도 쓰고요. 그 다음 단원에서도 계속 씁니다. 고3까지 쓸 거예요.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판별식,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잖아. 이 판별식이라는 게 무슨 의미겠어? 판별을 하는 식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뭘 판별할 거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와 종류를 판별하는 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차 방정식에서 나올 수 있는 근은요. 기본적으로 근의 공식에서 나옵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요.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도 근의 공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가 있거든. 이 루트가 벗겨져요. 아무튼 2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가 나옵니까? 무조건 2개가 나옵니다. 선생님 중근은요? 중근도 2개예요. 중복된 근이라는 거니까 나 한 명밖에 없어. 혼자 있는데 어떻게 중복이 돼? 2개입니다. 2개. 자, 그래서 2개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요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이란 말이야. 루트 앞에 플러스일 때, 루트 앞에 마이너스일 때니까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 루트가 안에가 양수일 때는 실수가 될 테니까 실근이 나올 거고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니까 몇 개? 2개가 나올 거예요. 그 2개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왜? 플러스 마이너스 b에서 어떠한 값을 더한 거랑 마이너스 b에서 어떠한 값을 뺀 거는 다를 거 아니야. 아,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라면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실존하는 근이니까. 그럼 얘가 0이 된다라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된다라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가 없어질 거고 2a분의 마이너스 b라고 한 명밖에 안 나옵니다. 2차 방정식에서 한 개밖에 없는 걸 우린 무슨 근이라고 했죠? 중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이 중근도요 2개의 실근이다 라는 겁니다. 중근도 근의 개수는 2개예요. 그러니까 중복이 된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루트 안에가 음수가 나온다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살아있을 거야. 그런데 루트 안에가 음수니까 허수가 등장할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찬가지로 서로 다르겠죠. 서로 다른 2개의 허근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근의 모양과 근의 개수, 근의 종류라는 건 이 앞에 있는 2a분의 마이너스 b 때문이 아니라 루트 안에, 이 루트의 안에 있는 형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녀석을 우리가 근의 모양 종류를 판별하는 식이다라고 해서 판별식 D라고 부를 거고요. 이 판별식 D에 관한 공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깔끔하게 다시 정리한다면 판별식 D가
양수일 때. D가 0보다 크다라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거고요. 판별식 D가 0이라면 중근을 갖는다는 거고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기본이 되는 아주 very very so important 엄청나게 중요한 식이다.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판별식이라는 게 얘만 있냐고? 아니죠. 왜? 근해 공식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 짝수 공식이 있었죠. 짝수 공식의 루트 안의 부분은 누구였냐?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였습니다. 그럼 얘 판별식을 우리는 4분의 b라고 써줄 거예요. 선생님, 왜 근데 굳이 4분의예요? 요 식을 4로 나누면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나와요. b 다시가 뭐라고 했지? b 다시는 2분의 b입니다. 나눠보세요.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ac잖아? 4로 나누면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ac 나오죠. 그래서 4분의 d일 때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다라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라면 중근, 0보다 작더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는 겁니다. 짝수 공식도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얘는 진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실존하는 근이라는 건 실근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얘네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두 실근이라고 했죠? 실근을 갖는 조건이 되겠죠. 따라서 어떠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기 위해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또는 두 개의 실근도 마찬가지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선생님 0보다 크다라면서요? 아니야. 서로 다른 중근도 두 개의 실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은요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요 귀찮은 단어들 안 써요. 써야 되니까 쓰는 겁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판별식 D는요 여러분들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A가 얼마고 1이고 B가 얼마고 마이너스 3이고 C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B제곱 얼마? 9가 될 거고 AC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4를 곱하니까 8이 되겠지. 17이네? 0보다 어때요? 0보다 큽니다. 그럼 1번은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다두실. 자, 3번 가볼게요. 이번엔 그냥 바로 가봅시다.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AC가 8이잖아요? 마이너스 4, 8에 32니까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0보다 어때? 작겠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겠죠. 서다두어. 자, 얘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죠? 마이너스 2가 돼서 얼마가 돼? 0이 돼요. 그럼 무슨 근? 중근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별식 너무 중요한 형태입니다. 자, 8번입니다.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럼 판별식 D, 어차피 식은 고정이니까 판별식 D만 먼저 찾아보자고요.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9 마이너스 8K가 되겠죠. 자, 그럼 1번은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 D가 9 마이너스 8K가 0보다 어때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따라서 1번의 정답은 K가 8분의 9보다 작다가 나올 거고요. 자, 2번은요. 판별식 D가 얼마가 나오면 돼요? 0이 나오면 되겠죠. 9 마이너스 8K가 0이니까 K는 8분의 9가 될 겁니다. 3번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올 거고요. 9 마이너스 8K가 0보다 작아야 돼요. K는 8분의 9보다 크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빠바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별표 겁나게 쳐주세요. 자, 판별식 별표 진짜 말도 안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미친 듯이 중요하고 판별식과 어떻게 보면 동급보다 어떻게 보면 얘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용하는 빈도수로 따졌을 때 진짜로 이거 고3까지 또 끌고 간다고 맨날 고3 얘기해요. 선생님은요. 이거 어차피 고3 될 거잖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까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1단원에서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마이너스 3A, BC. 야, 그거 나중에 까먹어도 뭐라고 안 한다니까, 그런 거는. 까먹으면 큰일 나버린다고요. 자, 그래서요. 어떠한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합니다. 자, 알파 쓰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여기서 시작해서요. 스무스하게 써주시면 돼요. 읽을 때 알파라고 읽을 거고요. 베타입니다. 베타. 베타는 밑에서 시작하셔서 동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베타.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잠깐 동영상 멈춰놓고요. 요거 10번씩만 써주세요. 새로운 기호 나오면 쓰는 거 연습해보면 좋아. 10번 금방 쓰잖아. 쓰고 왔나요? 아직 안 썼어요? 빨리 쓰세요. 자, 쓰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어떠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자, 문제에서요. 보통 이게 굳이 알파, 베타의 필요는 없어. 우리가 방정식 할 때 일반적으로 X로 써 있으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건데 A로 써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야. 알파, 베타. 무조건 그는 알파고 무조건 베타. 그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알파랑 베타라고 표현을 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런 형태를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건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X-알파, X-베타가 됐다라는 거 맞습니까? 근데 요거 전개하면 X제곱이잖아요. 최고차항계수 A가 있을 거라고. 요 2차 방정식은 AX-알파, X-베타랑 같은 식인 거예요. 왜?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그럼 얘를 전개를 때려보면 AX제곱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알파 베타는 0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 식이랑 요 식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개수를 비교를 때리시면 B는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C는 A 알파 베타가 됩니다. 얘를요 깔끔하게 정리를 한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고요. 알파 베타는 A로 나누니까 A분의 C가 되겠다. 그래서 요 녀석을 우리가 근과 개수의 관계,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고 부르고요. 알파랑 베타를 더했어. 두 개의 근을 더했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는 겁니다. 필수 암기예요. 필수 암기. 두 근의 합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A분의 C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써도요.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은 와요.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될지. 두 개 더한 거 두 개 곱한 거잖아. 곱셈공식 변형으로 무조건 나오겠죠. 곱셈공식 변형. 딱 하고 싶잖아. 곱셈공식 변형식을. 자, 필수로 암기해 주시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방금 한 거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잖아. 얘를 통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구했다라면 이번엔 거꾸로 가자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고 알파 베타를 알았을 때 얘를 통해서 거꾸로 2차 방정식을 구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빨리 하는 방법 알려줄게. 예를 들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라고 할까? 뭐 T라고 잡고요. 알파 베타가 K라고 잡아놓을게.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A를요 1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A가 1이라면 너무나도 편해지지 않니? A가 1이면요 마이너스 B고 그리고 C가 돼요. 그러니까 두 군의 합이 T니까 마이너스 B가 T인 거잖아. B는 마이너스 T겠죠. 곱은 그냥 C잖아. 만약에 A가 1이라면 K는 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뭐야? 부호. 합은 부호를 반대로. 곱은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선생님 근데 A가 1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마지막에 최고차항 계수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A를. 어차피 2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양변, 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에 똑같은 값을 곱하고 똑같은 값을 나눠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를 1이라고 생각을 하고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고차항 계수를 붙여주시면 편하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고요. 알파 베타가 6입니다.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요? x제곱. 합이 7이니까 마이너스 7x. 곱이 6이니까 플러스 6은
0 이렇게 세우시면 된다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가 뭐 3이었어.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 3을 앞에다가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건방지게 이렇게 나타내시면 안 되겠죠. 전개해서 3x제곱 마이너스 21x 플러스 18은 0 요 정도까지는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가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자, 문제에서 알파 베타가 언급되면 습관적으로 근각에서의 관계는 찾고 가는 겁니다. 얼마 안 걸리잖아. 두근의 합은 얼마가 될까요? 4가 되겠죠.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이렇게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는 그냥 부호 반대로 부호 그대로 갖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파 베타는 얼마가 될까요?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1번입니다. 너무 쉽죠? 얘네 두 개 빼라는 거니까 3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4번이에요. 선생님 얘는 모르는데요. 왜 몰라? 또 곱셈 공식 변형이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을 때리고 알파 베타를 한번 빼주시면 되겠죠. 16 마이너스 1이니까 15가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두수 1이랑 3분의 1을 근으로 하고 2차항의 개수가 3인 2차 방정식을 구하래요. 거꾸로 가는 거야. 첫 번째 풀이는 근이 1이랑 3분의 1이니까 x-1, x-3분의 1이라고 쓰고요. 최고차항 계수 3 이렇게 쓰는 거야. 첫 번째 풀이죠. 근데 뭐 전개해서 써야 될 거고 3을 둘 중에 한 명 얘한테 분배하는 게 좋겠죠. x-1, 3x-1은 0. 전개 때리니까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풀인데 요거는 지금 취지랑은 안 맞죠? 지금 취지는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라는 거고요. 두근의 합을 구합시다. 어떻게 구하네? 두근은 알잖아. 두 개 더하면 될 거고요. 얼마가 됩니까? 3분의 4가 됩니다. 두근의 곱. 두 개 알잖아요. 곱하세요. 얼마입니까?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x제곱. 개수는 무조건 1로라고 생각하자고.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1은 0이다.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 얼마? 3. 써주는 거죠. 분배하면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선생님, 저는요, 요 첫 번째 풀이가 더 마음에 드는데요. 이 두 번째보다 첫 번째가 익숙해요. 아니야. 둘 다 해야 돼요. 선택이 아니야, 이거는.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어떠한 힌트를 통해서 식을 세우는 거는요, 앞으로의 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예요. 가장 기본. 나중에 3차, 4차 함수 찾아야 돼. 힌트를 통해서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식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다 암기해 두셔야 돼요. 됐나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식의 인수분해인데요. 어떻게 보면 아까 다 했던 내용이죠. 선생님 근각에서의 관계 증명하면서 했던 거고, 알파랑 베타, 근이라면 이렇게 세우면 된다. 아까 첫 번째 풀이죠. 아까 선생님이 한 첫 번째 풀이. 알파 대입해서 0이니까 x-알파. 베타 대입해서 0이니까 x-베타. 결국은 뭐야? 인수정리죠. 인수정리. 우리 나머지 정리 다음에 인수정리 배웠었잖아. 어떠한 값을 대입해서 0이면 그 녀석의 부호 반대를 인수로 갖고 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입니다. 자, 요거 별표 반개만 쳐주세요. 별표 반개. 별표 반개만 쳐주시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다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근의 공식이죠.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인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 했니?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이라고 했고요. 요 루트가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 루트 앞에 부호가 반대인 거. 우리가 앞에서 비슷한 켤레 복소수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그 켤레라는 말만 갖고 와서요. 켤레근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야. 그럼 다른 한 근은 뭘까요? 1 마이너스 루트 3이겠다. 또 예를 들어서 한 근이 2 플러스 3i야. 그럼 다른 한 근은 2 마이너스 3i겠다. 한 근을 통해서 반대근, 한 근을 통해서 반대근을 유추하는 게 켤레근의 성질인데,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뀔 테니까 요 i도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거를 못하는 학생은 못 봤어. 수업 좀만 듣고
아니면 수학적으로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얘를 굳이 공부를 안 해도 그냥 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 루트 형태일 때 있잖아. P 플러스 Q 루트 M일 때 P 마이너스 Q 루트 M 되는 거 맞아요. 단 무조건 얘가 성립하는 게 아니야.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고, 특히나 지금 유튜브 동영상 강의 보고 있잖아.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취약한 점이 뭐냐? 공식은 모두가 다 알아요. 개념적인 부분에서 그냥 문제 푸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개념에서 빵꾸가 나버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혼자 쭉 공부를 할 거면요, 특히나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지점은 뭐냐? 어떠한 공식 성질이 나왔다라면 전제 조건을 꼭 읽어주세요. 결국 디테일의 차이는 전제 조건에서 나온단 말이야. 루트가 포함되어 있을 때 이런 혈렉은 무조건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A, B, C가 모두 유리수일 때 성립하는 겁니다. 개수가 모일 때 유리수일 때 성립한다고. 왜 이 조건이 붙어 있냐? 우리가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요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이었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서 B가 루트였어 봐. 그러면 여기 있던 루트 3이 실제 이 풀마 루트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마이너스 B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는 A가 루트가 돼서 유리화해서 나올 수도 있었던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이 루트 형태에서 켈레근을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는 전제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허근이 있을 때 켈레근. 마찬가지야. 전제 조건이 필요해. A, B, C가 실수라는 전제가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요 I가 있는 부분이 이 풀마 루트가 아니라 B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B 자체가 허수라서. 안 그래요? A, B, C가 모두 실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만약에요, 1 플러스 루트 2가 나왔는데 요 말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한글은 어떻게 찾아야 돼요? 1 플러스 루트 2를 대입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됐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5번. 다음 2차식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자, x제곱 마이너스 8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할 수 있어. 얘를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을 구하는 거지. x제곱은 8이 되니까 x는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잖아. 요 녀석은 2루트 2 마이너스 2루트 2를 대입하면 0이 되는 거고, 우리가 여태까지 인수분해 할 때는 개수가 정수나 유리수까지밖에 안 했는데 복소수 범위니까 무조건 1차식으로만 표현하라는 거야. 근이 2루트 2니까 x 마이너스 2루트 2가 인수로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루트 2니까 x 플러스 2루트 2가 인수로 있겠다. 자,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얘를 방정식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라고. x는 짝수 공식 쓸게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를 근으로 가지려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인수로 있어야 될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인수로 있을 거면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가 인수로 있어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3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짝수 공식 씁니다.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인수분해는 x 플러스 2 마이너스 i, 부호 반대로 x 플러스 2 플러스 i로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뭘 이용해서 간 거야?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한 겁니다. 됐나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유리수 A, 와, 별빛 치라고. 요 조건이 없으면 못 쓴다고. 유리수 A, B에 대하여 개수가 다 유리수네. 한 근이 1-루트 5다. 유리수 전제가 붙었으니까 한 근이 1-루트 5예요. 그럼 다른 한 근은 뭐가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죠. 두 근을 알고 있네.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앞에서 했던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것보다. 두근의 합 얼마? 2가 나오고요. 두근의 곱. 혈례관계는 무조건 합차 공식 나오겠죠. 1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 바로 갈까요? x제곱. 합이 2니까 마이너스 2x. 곱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최고차 한계수 얼마? 1이니까 앞에 못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네요. a는 마이너스 2고 b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똑같아요. 실수라는 말 나와 있고 허근 나왔으니까 혈렉은 쓸 수 있겠죠. 1-4i야. 다른 한글은 1 플러스 4i다. 두근의 합은 2가 될 거고요. 두근의 곱은 빨리 가 17 나올 거예요. 이제 복수수 끝났으니까 이제 암산돼야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7은 0이 되겠죠. a는 마이너스 2고요. b는 17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이네요. 그래서 스텝 2까지 우리 스텝 1, 스텝 2 개념 설명까지 갔고요. 새롭게 등장하는 녀석들이 있죠. 판별식 그리고 근각에서의 관계. 뭐 혈례근의 성질은 뭐 새로운 느낌은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판별식과 근각에서의 관계가 처음 등장을 했는데 사실 중학교에서도 중학교 문제집을 보시면요. 요게 그냥 추가적인 설명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낯설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는요. 앞으로 우리가 평생 써먹을 겁니다.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되고 공식을 A, B, C 일일이 좀 쓰면서 가는 느낌이 아니라 공식을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외운 다음에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구구단처럼 될 정도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다음 시간에 실전 문제풀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